조선의 역사가 살아 숨쉰다. 조선의 궁궐 창경궁.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고민하던 조선의 임금들. 왕조의 권위와 영화를 지키기에 노력하던 조선의 왕후들. 충성과 용맹을 다짐하던 신하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조선의 대표적 궁궐 중 하나인 창경궁은 조선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조선의 궁궐 중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창경궁. 창경궁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을 위해 지었던 수강공터에 고대왕 성종이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 작은어머니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왕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양버들나무로 둘러싸인 창경궁은 조선의 다른 궁들과 마찬가지로 외전, 내전,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궁들에 비해 외전보다 내전의 규모가 더 크다. 창경궁은 다른 궁들과 달리 소박하고 아담하며 내전에는 궁의 살림살이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창덕궁과 나란히 붙은 창경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창덕궁의 이궁으로서 제 역할을 해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큰 순환을 당하게 된다. 일제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권위를 하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창경궁 내 식물원과 동물원을 세워서 궁궐을 놀이공원처럼 만들어버렸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창경궁 내 일부 건물이 화재로 손실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때 헐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1980년대 창경궁의 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건물이 복원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창경궁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자.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 조선의 다른 궁궐들이 남쪽을 향해 있는 것과 달리 창경궁과 홍화문은 유일하게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화문에선 왕이 백성을 만나거나 묵가시험을 치르기도 했었고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홍화문에 직접 나가서 가난한 백성에게 쌀을 나눠주었다. 홍화문을 지나면 작은 다리가 눈에 띈다. 바로 옥천교. 밑에 금천이 흐르는 이 작은 다리는 백성이 영역과 임금의 영역을 나눈다는 상징성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궁의 외전은 왕이 나랏 일을 보는 정치 공간으로 경전인 법전, 왕의 집무실인 편전, 궁궐 내 관청인 권례각사로 이루어져 있다. 창경궁 외전의 중심은 명정전이다. 명정전은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곳에선 왕의 즉위식이나 왕실 잔치가 열리기도 했으며 과거 시험이 행해지기도 했다. 영조는 제19년 어연을 직접 주관하여 거행하였다. 명정전 뒤 복도를 지나면 임금의 집무실로 사용하던 편전, 즉 문정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 환하고 밝은 건물이지만 사도세자가 8일 만에 뒤주에 갇혀 절명한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명정전 뒤로 돌아가면 학문을 숭상하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숭문당이 자리 잡고 있다. 숭문당이라는 현판은 영조가 직접 쓴 것으로 학문을 숭상하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려 했던 영조의 학문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다. 이곳은 권례각사로 궁궐 안의 관청, 즉 권례각사들이 있던 곳이다. 창경궁 권례각사의 중심에는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도총부가 있었으며 그 주변의 내사복시는 왕실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빈터로 남아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 일대가 헐리고 동물원이 들어섰다가 1980년대 창경궁을 복원하면서 동물원을 지금의 서울대공원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왕세자가 거처하면서 정물을 보던 동궁. 이것도 현재 빈터로 남아있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사도세자가 대리 청정을 할 때 이용하던 시민당과 그 밖의 수강제, 춘방, 궁의 내전은 왕실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왕과 왕비뿐 아니라 대비와 세자, 그리고 후궁 등 왕실 가족이 생활하는 일상 통명전은 주로 왕비가 거처하던 곳이다. 창경궁 내 다른 궁들과 달리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통명전은 숙중에 보인 인현왕후와 중전의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장희빈과 연관이 깊은 건물로 장희빈은 통명전 주변에 흉물을 묻어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한다. 통명전 동쪽에는 양화당이 자리잡고 있다. 양화당은 내전에 위치해 있지만 왕의 편전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이 건물과 관련이 깊은 임금은 인조.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다가 궁에 돌아오면서 양화당이 거처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집복헌은 후궁들의 처소로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비해 규모도 작고 소박하다. 정조의 사랑을 받았던 후궁 수빈 박씨가 이곳에서 순조를 낳았으며 순조의 돌잔치도 이곳에서 열렸다고 한다. 영춘헌은 현재 집복헌과 붙어있지만 원래는 분리된 건물이었다. 정조는 이곳에 거처하면서 독서를 즐기고 정무를 보기도 했으며 제위 24년에 이곳에서 승하였다. 창경궁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은 자경전. 이 건물은 정조의 깊은 효심이 깃든 곳이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생활하면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이 잘 보이도록 창경궁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물을 지어줬는데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사당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한중록을 썼다. 자경전은 1865년 철거되었으며 그 후 일제강점기 시절 이 자리에 세워진 이황가 박물관은 후에 도서관인 장서각으로도 활용되다가 창경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어 지금은 이렇게 빈터만 남게 되었다. 지금의 서울대학병원 자리에 위치한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 이 경모궁에 정조는 매달 한 번씩 전배를 갔었는데 이를 위해 창경궁 내에 별도로 월급문을 만들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요하당과 튀요하는 효정임금이 자신의 공주들을 위해 지은 건물이며 궁녀들의 작은 처소들이 많았고 어린 왕자들과 관련된 건물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화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대 모든 내전들이 소실되었다. 후원은 왕실 가족의 휴식 공간이 되기도 했으며 과거 시험이나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던 곳이다. 후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춘당지. 이곳은 사시사철 새들이 찾는 곳으로
원래 규모는 지금보다 작았다. 순당지 아래쪽으로 내농포라는 논이 있었는데 내농포는 임금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업을 권장하고 백성들의 애환을 직접 체험해보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이곳이 파헤쳐지고 기존의 춘당지와 합쳐지면서 현재 큰 연못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춘당지 뒤로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식물원. 1909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식물원으로서 1980년대 창경궁 복원 작업을 하면서 동물원은 철거 이전하였지만 식물원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식물원 동쪽에는 환덕정이란 정자가 놓여 있다. 이것은 왕이 활을 쏘며 수양과 체력 단련을 했던 곳으로 조선 임금들의 늠름한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창경궁 내에서 빼놓지 말고 봐야 할 것이 조선시대 고학기구들. 관천대는 화강암 석대 위에 천체 관측기기인 소관의 등을 올려놓고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던 조선시대 천문대이다. 또한 풍기대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상 관측 시설이다. 실로 파란만장했던 조선의 역사, 아름답고 찬란했던 조선의 문화, 그리고 눈부신 조선의 고학까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조상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창경궁. 이제 우리는 창경궁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통해 창경궁의 진정한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